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서 행동장애의 동반한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ADHD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반 정서장애, 정서 행동장애하고 동반 문제들은 일단 교우관계, 양육 그리고 자존감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동반 문제들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교우 관계에 있어서 일단 친구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인 실수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친구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친구 관계에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과잉 행동 충동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행동이 과격하게 되고 참지 못하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왕따가 되거나 이제 교우 관계에서 원만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지요.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사회적 행동을 많이 유발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우관계가 문제가 되고 교우관계가 문제가 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나쁜 친구들과 더 어울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이제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이렇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양육에 있어서는 일단 가정 환경이나 부모의 양육 방법 때문에 정서행동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 환경 때문에 부모의 양육 방법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ADHD의 발현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만 가정 환경은 정서행동장애나 ADHD의 증상을 악화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약화시키는 환경도 있고 강화시키는 환경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조금 차분하셔서 아이들의 그런 소위 말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적절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양육을 하시면 조금 더 아이가 참을성도 길러지고 조금 더 이 침착해질 수 있는데 가정 환경이나 양육의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치료사로서 부모님을 볼 때 문제가 부모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건 그 부모님과 그 가정 환경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비난하기 되게 쉬운 입장에 있고 말씀드리기 되게 좋은 입장에 있지만 그분의 가정사를 우리가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저분도 원가정이라고 얘기하죠. 원가정에 그리고 본인 내부에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많으시겠지만 많이 참으시고 일단 부모님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시면서 부모님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셔야 돼요. 부모님도 외로우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내일 시험에서 100점 맞을 거야. 이런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인터뷰를 할 건가? 그런 거, 중재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런 얘기 이제 자주 드리는데, 뇌성마비예요? 저 케이스로 갑시다. 우리 귀가 안 들리는 농아예요. 그런데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싶으세요?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농아. 그런데 말도 잘 못해요.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학적인 문제로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제가 봤던 케이스를 말씀드릴까요? 유튜브에 제가 혹시 찾을 수 있으면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수화로 노래를 부르는 그 데프 아가씨가 있어요. 그 아가씨의 꿈도 가수였고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수화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수화 노래를 부르세요. 그런데 그게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렇다면 말로써 하는 노래는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가수의 꿈을 이루어냈는데 그럼 우리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명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부 삼아도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자주 보는 편인데요. 그 편에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희망이 없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못 걸어요. 그거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걸을 수 없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잘라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꼭 지금 어제 교통사고 나서 오늘 일어난 사람 보고 당신 앞으로 평생 못 걸어할 소리를 오늘 해야 될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저 사람이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5년까지는 안 됐나?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다리 한쪽에 이렇게 그 옷솔기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박힌 자국만큼 딱 그 한 줄만큼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뇌를 좀 공부하고 재활치료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비인데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면서 그때 뼈 하나가 앞으로 밀려 나온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돼 있으면 뼈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붙어 태어나질 않아서 이게 하나가 밀리기 시작해서 신경을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줄만큼 마비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감각 마비가 왔던 거죠. 신경 마비가 아니라 감각 마비가 왔던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찾아서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한테 갔더니 아주 단칼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 거는 이제 수술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이다. 지금부터 운동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 운동 안 하고 그 돈 다 모아서 나한테 수술 받든지. 근데 그 당시에는 당신이 받는 수술은 수술 받으시면 약 6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수술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때부터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진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칼같이 얘기해 주시고 그냥 단칼에 잘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깨끗이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로 제가 하는 수술이 되게 큰 거라서 뼈를 이렇게 꺼내야 되는 거라서 이게 핀을 4개를 박아서 이렇게 꺼내는 거더라고요. 이제 꺼내고 나면 이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제 가만 누워 있어야 되는 수술이라 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 6개월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치료사라는 입장이 되게 민감하신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에 따라서
부모님들 그리고 내담자들의 전체적인 애티튜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윌리엄 신드롬은 어, 그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쪽은 정말 말도 못할 수도 있고 전혀 펑션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하는 아이들은 사회생활하는데 큰 무리 없이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하는데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이가 나한테 왔을 때가 한 8살쯤이었는데 모 대학병원 유전학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한 살에 윌리엄 신드롬을 진단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한테 돈 한 푼 쓰지 말아라. 어차피 사랑꼬실 제대로 못하니까 모아서 당신 죽고 나서도 혼자 살 수 있게 돈을 모아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살까지 아유 자유롭게 놀리셨어요. 근데 자유롭게 놀리시다가 텔레비에 나온 다큐멘터리 윌리엄 신드롬 관련된 걸 보시고 나서 아차 이게 아니구나 싶어갖고 저한테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는 윌리엄 신드롬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협회 이제 여름 캠프도 가시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신 건 이해하겠으나 아버님의 받았던 충격이나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해맑게 컸지만 인지적인 부분에선 더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놓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8살이었기 때문에 아직 회복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마음 편하게 키우셨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맑고 명랑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후회되시겠지만 지금 후회한다고 아무것도 좋아질 건 없으니까 지금부터 가시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캠프 같은 데서 이제 다른 아이들 막 악기 연주하고 다른 애들하고 놀고 막 그런 거 보시면서 8년을 허비한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치료사라는 입장이 되게 많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너무 멀리 갔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우관계나 이렇게 이제 나도 자꾸 싫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가 좋아. 그리고 자꾸 혼나는 게 뭐가 좋아.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을 동반한 낮은 자존감이 생기는 아이들도 많고요. 현실적으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ADHD도 많고요. 실은 이제 한국에선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20년 전에 겪었던 미국의 상황이 한국으로 이제 한 10년쯤 뒤면 넘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 약도 그렇고 ADHD 약도 그렇고 ADHD 동반된 약들도 그렇고 점점 조금 먹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부모님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우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아우 또 잊어버렸어. 예. 그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도 저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슬픈 표현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뭐. 참 슬픈 표현이에요. 이건 부모님 쪽에서 많이 하는 표현이죠. 네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참. 그런데 이 표현을 자꾸 쓰시면 아이가 이 표현 그대로 해요. 그래서 저한테 오던 윌리엄 신드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부모님이 양육을 하셨는데 조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 신드롬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까 이제 윌리엄 신드롬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할머니가 넌 왜 이것도 못해? 이런 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런 거 못해요라는 얘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왔었는데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3년 걸리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로 바꾸는데 진짜 한 3년 걸리더라고요. 이제 발달 과정을 한번 볼게요. ADHD 같은 경우에는
성인기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각도나 동반장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이제 정신병리적인 현상에 따라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과잉 행동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소하지만 주의력 결핍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엔 앞에 오자가 붙은, 제가 ADHD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앞에 오자, 제가 앞에 5학년이 되고 나서야 라디오를 안 켜고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게 됐고, 명상이라는 것도 가능하게 됐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잊어버리는 일이 별로 없는데, 뭐 지금도 많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졌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저런 표현, 네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이런 거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바로 뒤에 붙이고, 내가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커피 만들어 놓고 집 앞에 놓고 신발장 위에 놓고 나오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맨날 네가 만들어 놓은 커피 잘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잉 행동은 많이 줄었고, 그렇지만 아직도 지루한 회의 가려면 제가 커피를 사가요.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공격적 성향이나 품행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약물 중독과 연관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제 충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자, 지금도 조금 오래 한 것 같아서 오늘도 여기서 자를게요.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ADHD의 원인을 그냥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 안 하고 뇌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